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도 창업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정책 변화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면서도 이 기본을 잘 지켜야 또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겠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진짜 반갑네요. 뭐 가족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 날카로운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솔루션을 내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창업과 함께 희망차게 열 수 있도록 오늘 정책 정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힌트를 주셨습니다. 신중년의 오늘 신중년의 창업 이야기군요.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청년 창업 네. 지원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분께서 진짜 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해오시고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네. 알짜 정보들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지 네. 걷어낼 게 없었다, 아하. 편집할 게 없었다, 그 정도로 네. 아까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청년들의 애정이 느껴졌는데 오늘 신중년들을 위한 내용인가 봐요. 힌트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따끈따끈한 정책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내년에 무려 2,160억 원을 투입해서 40대이신 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고용 충격을 더욱더 심하게 받는 40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체험, 채용 연계 과정의 리바운드 40 플러스, 뭐 이걸 40 플러스라고 읽어야 될지 40 플러스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바운드 다시 한번 킨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런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직업 훈련 참가 40대 일부에 월 110만 원씩도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조업 둔화와 기술의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이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다가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고요. 또한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정도 신설한다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따끈따끈하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가 조금 애매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년이라고 네. 했는데 요즘은 40대를 누가 중년이라 그래요. 그렇죠. 청년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를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데 40대를 위한 또 지원책,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신중년을 위한 정책들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대표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취업 얘기할 때도 좀 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청년과 신중년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좀 취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창업에서는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청년을 만 39세 이하, 그리고 신중년이라고 하면 중장년이라고 해서 만 40세 이상. 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정책에 있어서도 네. 청년 하면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원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대상이죠. 정책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3모작으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애 최초부터 이제 우리가 50세 전후에서 1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처음에 배운 어떤 학업적인 것을 통해서 직업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50세 전후가 돼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을 하는 시점인 61에서 65세 이걸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금 수급 이후에 72세 은퇴 이전이죠. 은퇴 이전까지의 사회공헌의 어떤 일자리를 3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2모작과 3모작을 우리가 신중년으로서 사실 1모작이라는 어떤 부분보다도 2, 3모작을 또 잘 져야 인생의 어떻게 휘날레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저는 왜 안 대표님께 처음에 40대를 위한 따끈따끈한 네. 그 이슈를 소개를 해주시나 했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창업에서는 40세, 만 40세 이상을 네. 중장년으로 지원을 하는군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저의 나이이기 때문에 저의 나이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절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네. 시작을 해주셨던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중년 창업
창업 정책은 사실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신중년, 그러니까 뭐 중장년의 창업 정책은 사실 시범 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만 되다가 실질적인 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요. 올해 40세 이상의 창업 지원금이 좀 더 확대되고 열리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신설이 되어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8월에 추경 예산으로 318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500명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이라는 돈을 창업 지원으로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장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창업 위주로 이제 대부분 창업 지원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지만 창업에 도전을 못하신 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금 지원을 500명 국간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장년 하면은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 이 세 가지의 삼박자를 보유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박자를 보유한 그 어떻게 보면 자원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중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27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아마 잘 이렇게 활용을 못했을 그렇죠. 텐데요. 우리 지역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7곳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제2의 인생 2막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중년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구 구조학적으로 시니어 창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시니어와 청년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육성을 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니어 벤처 협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냥 중장년들 각자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했지만 이제 네. 국가적으로 이런 협회를 또 형성을 해서 청년과 중장년의 어떤 네트워킹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뭐 활용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중장년 시니어들이 많이 이제 하는 창업인데요. 소상공인 창업입니다. 아유, 제일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뭐 크게 중소기업 운영하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교육의 특성이 뭐냐면 점포 경영 체험이라는 부분이 참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점포를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형태로 현장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포 체험 현장이 전국에 19개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올해에도 3개, 울산, 전남, 충북 추가적으로 현재 9개가 있는데 설립이 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중장년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면은 우리 몇 년 전에 한창 제일 많다라고 했던 치킨집 그렇죠. 창업이라든지 어쨌든 좀 점포들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창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기술 창업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안타깝다 싶었는데 있군요. 소상공인 지원도 활성화 지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분야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 외에도 이렇게 신중년을 위한 창업에도 지원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대표님? 예, 이유 좀 말씀드리기 전에 차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그 교육 받는다 교육. 소상공인의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정부에서 어떤 정책 지원의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딱 갔는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전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팻말에다가 경영주, 예비 경영주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 편의점을 이제 창업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 표를 보니까 본인들의 이제 아버지나 예,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럴 수 많이 있겠다. 참아주고 네.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완화됐다구나 그런 좀 느낌을 좀 가지면서 우리 40대 50대 신중년이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거를 좀 네. 답변 드리면 저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년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실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설사 좀 돈을 못 벌거나 좀 잘못된다라고 하면 한 가정이 좀 무너지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이거에 관련된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더 현실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내가 좀 힘들면 다 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년 창업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아까도 또 차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노하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특히나 기술 창업 쪽에 있어서의 그 역량,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거의 이제 기술사 아니면은 뭐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회사에서 나이가 차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이 소식 바로 전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 2모작, 3모작을 좀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신중년분들은 청년들에 비해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자금도 청년에 비해서는 좀 풍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네. 어떨까요? 뭐 많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는 디지털이라는 부분인데요. 아.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는 정보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디게 되는 거죠.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뭔가 그걸 이해하는 그 과정이 좀 더딘데 네. 청년들은 되게 빠르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좀 정말 중년에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량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시는 지금도 디지털로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소통을 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중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하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같이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중년 분들은 이런 디지털 교육을 받는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에 따라서 그냥 쫓아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에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좀 통해서 새롭게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에이징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진짜 요즘 태어난 세대들은 디지털이나 어떤 기계 이런 네. 것들이 환경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마치 산소, 네. 공기 같은. 네.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 거. 좀 차이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자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방법들에는 뭐가 있는지 잠시 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다양한 신중년 취업과 창업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 고용노동부 신중년 전성시대로 접속하시면 신중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대되는 신중년 고용정책은 물론이고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도 소개합니다. 게다가 재취업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서 교육받으실 수도 있고요. 특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클릭하시면요.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 창업을 돕는 창업교육과 거점 지원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연결해서 창업 도전도 하실 수 있고요.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원스톱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곳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또는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로 연락주세요.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중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신중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뭐 치킨집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조금 아이템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계속해서 좀 했거든요. 네. 신중년층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아까 제가 초반에 40대이신 분들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엔 5060에 대해서 좋아요. 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에서 점프업 5060입니다.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참신하고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동네와 골목을 바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도시 재생 창업을 꿈꾸는 신중년 창업팀을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을 보니까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 5060. 아까는 우리가 리바운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뛰는 것 같습니다. 점프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신중년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시재생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5060이신 분들이 사실 이제 막 빈번한 이사를 다니시기보다는 그 지역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죠.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지혜가 조금 필요한 그런 사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지 한번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명 또는 2명의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여야 된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오. 대한민국 국적의 신중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제한 사항이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해서 현금성 지원을 받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참여하기 힘드시고요. 다른 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역시 신청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문의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사업본부 사업개발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상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두 분이 픽하시는 좀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들 한번 볼게요. 대표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5060 세대들이 청년과 어우를 수 있는, 예, 그리고 5060의 어떤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좋아요. 세대 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라는 사업입니다. 이제 말씀 드린 대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라던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신중년에게 매칭을 시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전수하는, 그래서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이자 창업 육성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는 기술 컨설턴트와 경영 컨설턴트 이런 형태로 매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야에서 10년 이상 기술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 대상자가 될 거고요. 경영 컨설턴트는 기업 경영이나 창업 경영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근무 조건 해서 이제 어쨌든 기업에 이분들도 고용이 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는 됩니다. 뭐 활동 지원비로 컨설팅비로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만 사회공헌이라던가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 주도 창업 지원 정책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들도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신중년이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각 지역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꼭 이거 검색해 보셔서 내가 있는 지역 쪽에는 어떤 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론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부천에 있는 프로그램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F&B죠. 바로 카페죠. 오. 그래서 시니어 카페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폴리텍 대학과 취업형 일자리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점하는 시니어 카페라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부천형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커피 머신을 관리하는 양성 과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7만 개에 달하는 커피숍에 비해서 커피 머신 관리사는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신중년에게 사회 참여와 함께 취업과 창업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제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 창업 스마트폰 아카데미인데요. 신중년에게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의 달인이 되어서 일상의 행복도 느끼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업 홍보 및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현직 그 검사님이신지 판사님이신지 네.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본인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를 시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자극이 되겠지만 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한테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자극이. 예, 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 있구나. 오. 그분에 대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접근하시기 좀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으실 텐데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라고 해서요. 거주하는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시 빌려줌으로써 빈방을 활용해서 직접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를 근거로 사회적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을 개발, 연계함으로써 경로당이라고 하는 환경을 좀 개선하고, 경로당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평생학습 받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 장모님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뭔데요? 정리수납 코디네이터입니다. 오. 예, 장모님이 정리를 참 잘하십니다. 교육 내용이 이제 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 활동의 이해고요. 주방, 침구, 옷장, 화장대, 서재, 냉장고, 욕실, 베란다 등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사업에도 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네. 이제 기회들,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진짜 머리가 하얗게 이제 세신, 굉장히 멋스럽게 세신 어르신 분들이 커피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커피 내려주시고 라떼 네. 아트도 막 해주시고 네. 진짜 맛있게, 좀 되게 멋있게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창업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극장 가면 그 극장을 이제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뭐 함부로 더 버리기도 힘들고 제가 직접 버리게 되고 해서 이 신중년이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좀 같이 일도 참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조금 더 선순환시키고 좀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 생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년만의 진짜 강점이 있잖아요. 네. 청년과 비교했을 때 그 경력, 노하우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10분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창업하실 수 있는 방법들, 프로그램들,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확인해 보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나 해볼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용기도 주시고 실질적인 좀 조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표님. 네. 현재 신중년은 뭐 재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사실 창직까지 이렇게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지원 정책 자체도 기술 창업이라던가 뭐 점포형 창업이라던가 서포트형이라던가 사회공헌형 이런 창업 형태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그 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적인 모델들이 잘 나와서 정말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잘 움직이고요. 신중년들이 퇴직 이후에도 좀 더 새로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2막, 3막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그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희망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신중년을 보고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선순환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대표님.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좀 유행하는 프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신중년이신 분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년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많으실 건데 실제 창업을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똑똑하시고 많이 경험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일단 열린 마음으로서 가이드를 좀 잘 받아들이시고 잘 안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 새로운 네.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 같은 알짜 정보 함께 주셨습니다. 안정영 대표님, 차영희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한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령화 시대, 퇴직 후 많은 수의 5060 세대가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대다수 기초교육 없이 창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매해 신생기업의 정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신중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중년을 발굴, 전문교육과 자금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도시재생 창업? 왠지 말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데요. 동네 사람들 웃음소리 가득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도 도시재생 창업.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문화 콘텐츠 접목형 카페 창업도 도시재생 창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을 활용한 주민 및 관광객 참여형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이 모든 게 다 도시재생 창업에 포함되죠. 이렇게 기존에 없던 뉴 아이템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인데요. 도시재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 팀당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창업교육부터 컨설팅까지 창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교육합니다.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사업개발팀 02-460-5063 또는 공식 사이트 점프업5060.or.kr로 접속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여러분들의 창업 도전을 제가 응원해드릴게요.